어차피 우리는 최대 40년밖에 일을 못하고, 그리고 그 후에 또 40년 이상을 전업 투자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회초년생 이것만은 무조건 하자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조금 꼰대틱한 영상이기도 한데, 네, 이렇게 안 해가지고 30대에 안 했다고 후회가 많은 사람들이 꽤 보였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사회초년생 이것만은 무조건 피하자라는 영상도 만들었는데요.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험, 연금저축, 청약, 주식형 펀드 다 싹 정리하고 차를 팔아버리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여기서 제가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죠. 아니, 연금저축이 어때서요? 그거 직접 ETF로 굴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그거를 말하는 거를 까먹었어요. 이 연금저축은 직접 ETF로 자산 배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very good이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한 95%는 직접 ETF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금융기업의 상품 같은 거를 사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 얘네들이 바로 슈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 영상에 말했으면 매우 좋았는데 제가 까먹었죠. 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런 것만 다 싹 정리하고 안 해도 월 50에서 100만 원은 그냥 차이가 날 겁니다. 한마디로 이 생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돈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곧바로 자산 매물로 돌리자, 이런 말이었고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쓰레기 보험들. 문제는 쓰레기 아닌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주식 날리는 펀드가 무엇인가요? 몰라도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5년 차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 아니라 사회생활 5년 정도 하신 분들한테 지금 제가 계속 물어보고 다닙니다. 네가 1년 차 몰라가지고 후회되는 돈 투자 재테크 지식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에휴,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돈 좀 모을 걸.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에는 바로 그 어메이징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결혼 전에 부모님 집에 사는 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놀랐거든요. 전 독일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독일이나 미국이나 서양 같은 경우는 그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 집에서 계속 이제 눌러 앉아 있으면은 뭐 덜 떨어진 사람, 등신, 뭐 사회적 부적격자,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만 가도 애들이 전부 다 집에서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은커녕 30대가 돼가지고 결혼하기 직전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삽니다. 정말 어메이징하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개꿀입니다. 가능하면 무조건 엄마 아빠와 같이 살고 생활비를 아끼고 거주비를 아끼는 것이 졸라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5년 동안 1억 모으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쓰는 돈이 없잖아. 왜냐면 집세를 안 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축률 70%, 80%, 90% 달성 가능합니다. 저도 가능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개꿀 환경에서도 돈을 못 모으는 인간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봤는데, 이런 환경에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1명? 2명? 된다고 하는데요. 그 나머지 8명, 9명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부모님이랑 살 때 돈 좀 모을 걸,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으면은 다시 이런 개꿀 찬스가 안 옵니다. 왜냐면은 결혼만 하고 애만 없어도 이제 집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주 비용을 팍팍 내야 되잖아요. 이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외국은 등신, 한국은 가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렇죠.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부모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게 금전적으로는 가장 좋기는 한데,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안 하는 게 물론 좋기는 하지만 꼭 해야 된다면은 결혼비용을 제발 좀 아끼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 1번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2번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바로 전 영상에 설명을 드렸는데, 1억만 가지고 있으면은, 특히 젊은 나이에 1억이 있으면은 그 후에는 저축을 거의 안 해도 나중에 노후에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돈을 애써 모았어. 근데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팡팡 써버리고 이제 두 사람이 0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설상가상, 또 이제 애까지 넣으면은
야, 나갈 돈이 정말, 우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두 부부가 빵으로 시작을 했어. 그러면 이제 거주비 같은 거 나오면은 돈을 모으기가 힘든데, 여기서 애까지 나와서. 그러면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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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또는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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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네. 이런 거 보셨죠? 70만원 등골 브레이커. 옷을 사주는 부모님 등골이 휜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도 사실 가슴이 아프죠. 그 상당히 많은 이제 5년차들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 젠장. 그 1년차에 벌써 투자를 좀 배울 걸, 투자를 좀 할 걸. 여기서 대부분 이분들이 말씀하신 건 주식이거든요. 근데 왜 이분들이 1년차에 주식을 안 했냐? 왜냐면은 주식하면 패가 망신이라는 편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친구들, 지인들한테 이런 말 많이 듣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엄두를 안 내는 거죠. 자, 문제는 근데 뭐냐면은 투자의 양대 산맥, 소위 수익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사실 부동산과 주식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채권과 금은 좀 리스크 해치 개념에서 이제 하는 거지 수익을 막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자산은 아닙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케이, 부동산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아들이 집 산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 두 달, 세 달 돈 모아가지고 집 하나 사고 또 석 달 모아가지고 또 집 하나 사고 이게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을 사기 전에 몇 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몇 년의 준비 기간, 소위 비포 부동산 때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며 그럼 집을 하나 에서 샀다. 그러면은 또 두 번째 집 살 때까지 또 몇 년 또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번째 집을 안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부동산과 두 번째 부동산 그 중간 기간 비트윈 부동산 또는 집을 산 후에 애프터 부동산. 그럼 이 자금은 도대체 어떻게 투자할 겁니까? 그럼 맨날 부동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되는 주식도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가슴 아픈 사례들이 많죠. 주식 투자 실패, 50대 부부 동반 자살, 주식 투자 실패 후 공급 사막 횡령 공무원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편견이 갖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망하는 사람이 적죠. 근데 주식은 망한 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 그런가?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되죠. 왜 이 편견이 오는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거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덩치도 크고 사고 파는데 돈도 많이 들고 졸라 힘들죠. 그 사고 파는 사람 찾는 것도. 근데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똑같습니다. 그 주식도 장기 수익이 부동산보다 크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둘 다 그냥 그 가만 냅두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이기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주가 지수, 뭐 코스피도 사고, 뭐 나스닥도 사고, 뭐 독일 닥스도 사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10년, 20년 냅쳐둔다. 그러면은 거의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주식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웬만한데 괜찮은데 아파트를 사가지고 10년, 20년 버틴다. 그럼 당연히 얘가 오르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동산은 거래하기가 어려운데 주식은 거래하기가 졸라 쉽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사고 팔고. 자, 근데 문제는 인간 뇌는 주식 거래를 할 때 잃을 수밖에 없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놈입니다. 네, 우리가 진화를 막 하면서 이제 그 많이 뇌가 발달은 했지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뇌가 발달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 반대예요. 주식 투자는 무조건 깨지게 만들어져 있는데 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런 영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많은 훌륭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심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뇌 얘기를 했는데 뇌 수술을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의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인정을 할 겁니다. 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뇌 수술장에 들어가가지고 어이 뇌 수술 해봐 그러면 에? 아유, 죽었네요. 쏘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는 당연한데, 주식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이제 감이나 필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졸라 많습니다. 아마 한국에 주식 투자자가 500만 명이 넘을 텐데, 그 중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5%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머지 95%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뭐를 보고 투자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이런 거죠. 어차피 우리는 최대 40년밖에 일을 못하고 그리고 그 후에 또 40년 이상을 전업 투자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몇십 년 후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100살에 죽지 않고 150, 2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최소 40년이나 140년 동안 전업 투자자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몇 가지 팁을 드리면요. 자, 일단 투자를 해야 된다. 주식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 돈부터 갖다 박아 넣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돈이 들어야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무난한 자산 배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산 배분 전략들, 요런 뭐 사기적 포트폴리오, 연구 포트폴리오 이런 전략들은요. 부동산보다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막 반토막이 되고 80% 깨지고 이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더 이상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무난한 자산 배분 전략들은 그런 식으로 그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복리 수익도 뭐 7, 8, 9% 정도 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워렌 버핏도 지금 5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복리 수익이 20%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당신은 이런 그 올웨더나 연구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높은 한 자리 수 정도의 수익만 내도 대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뭐냐면은 주식 전문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A 주식을 사자, 몰빵!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사배 보면 졸라 재미없어. 딴 것도 하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산의 90%는 자산 배분을 하고 나머지 10%로 실컷 한번 바이오주,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거 사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아마 망할 거지만 이제 요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총 자산은 망하지 않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모르죠. 이걸로 돈 벌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주식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식이 패가망신? 네, 그 편견도 이상하지만 부동산이 이제 무조건 오를 거야. 홀리 그레일, 성배 이런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보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거주 비용은 세후 소득의 33% 이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밑에 가 보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월세를 들어갈 때 임차인들의 소득을 보자고 합니다. 그 소득을 봐가지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세후 소득이 있고 그 세후 소득의 3분의 1의 이하를 그 월세를 내는가 이거를 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독일 사람이 세후 소득이 3,000유로다. 근데 이제 그 월세가 1,000유로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거 너 너무 적게 버는데 꺼져.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버팅기고 월세를 안 내면은 그 강제 집행해서 내보내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집주인이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 임대인들이 수입의 33%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도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저는 자산 배분에 일부러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도 현실은 압니다. 내 자산 중에서 20%는 강남 아파트를 사고, 20%는 주식, 30%는 채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게 된다면은 거의 뭐 내 자산의 초창기에는 뭐 80%, 100% 이상 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안 하고 싱글이면은 집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회사 바로 옆에서 5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전 졸라 편하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출근하는 시간이 2분인가? 3분 정도 걸렸습니다. 진짜 졸라 좋았어요. 이제 싱글의 경우에는 집을 살 필요가 제가 보기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회사는 이제 서울 양재 쪽에 있었는데 거기도 꽤 좋은 동네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월 50에 제가 살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가족이 있다. 그럼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용도 내 집을 사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좀 고려를 해야죠. 이제 맨날 이제 집주인 횡포 때문에 전세 옮기고 이러면은 당연히 애들도 이제 학교에 적응하는데 힘들어질 수도 있고 뭐 부인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람도 뭐 일을 하면은 일자리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이거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옮기는 돈도 왕창 깨지는 건 당연하고요. 네, 물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비추하는 겁니다. 싱글이 훨씬 낫죠. 그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세후 소득의 33%만, 거주비에 쓰라. 그리고 내 집 아니면은 더 적게, 20%만 쓰라. 왜냐면은, 내 집인 경우에는, 세후 소득의 3분의 1을 써도, 이제 내 집에, 또 이제 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게 상쇄가 되잖아요. 내 집이 아니면은, 이제 그런 투자 수익이 없기 때문에,
더 적게 쓰라. 아니, 그런데 나는 그 월 300밖에 못 벌고 이제 그 맞벌이, 그 외벌이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20%면 60만 원밖에 못 쓴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60만 원짜리 월세에 살라는 거죠. 유어 와이프랑 그 원룸을 사시든지 아니면 좀 더 먼 곳에 이제 투룸을 사시든지 이런 거를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먹습니다. 그렇죠. 이 수익의 33% 이상을 거주비에 이제 써버리면은 그게 이자 비용이 되었든 뭐 월세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네, 그러면은 이제 까딱하면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를 하는데 한 명이 빠져버렸다. 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예, 그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 경우에 이제 휘청휘청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익이 33% 이상을 거주비에 쓰는 거를 매우 비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런 분들도 많으시죠.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 온리 부동산 플러스 예금 콤보 이것도 뭐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자산군 분산 투자 그리고 지리적 분산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에 67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는데 이거는 전혀 당연한 게 아니라 완전 비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보세요. 67년 동안 평화의 기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지금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선진국도 지금 75년 동안 전쟁을 안 하고 있죠. 1945년 후에 이게 다 비정상적인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이제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전쟁이 팡팡팡 터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뭐 이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세가 거의 뭐 매년 10번 바뀌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공산화가 되고 몰수가 된다. 이런 것도 역사에는 충분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한국 부동산, 그리고 한국 예금에 전자산을 몰빵하는 거를 별로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우리는 다 그릴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분산, 자산분 분산, 이런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좀 길었네요. 그죠? 자, 그 요약을 하면은 할 수 있다 이런 모으기. 자, 부모님 집에서 회사 생활할 때 이때가 가장 큰 기회입니다. 여기서 빈대를 붙으면서 재빨리 1억 모으는 거. 이게 베스트입니다. 예,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네, 하세요. 근데 결혼식 후에도 1억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1억이 왜 중요한지는 바로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주식은 패가 망신의 길? 예,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편견이 생겼는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도를 박아야지 주식과 투자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공부를 합니다. 네, 주식이 패가망신의 길이 아니듯이 부동산도 무조건 이기는 성배의 길이 아닙니다. 뭐, 너무 무리해가지고, 이제 집에 몰빵을 하면은 이것도, X가 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익한 초보 영상이었죠.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